네, 결국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가장 관심일 겁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이상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시고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재판관님, 박근혜 대통령 오늘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이러한 국가적 불행 사태가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탄핵안과 2004년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죠. 내용적인 면에서 말이죠.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소추 내용이 대통령께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한 가지 사실인데 이번에는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궁금한 게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일종의 판결 같은 걸 내렸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건데요. 지금은 검찰의 기소를 다른 사람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같이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소추 사실이 우선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해야 되고 그 사실이 확정된 다음 그 사실이 탄핵 소추 가결에 충분한 사유인지를 판단하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그럼 사실 판단부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검사의 공소 사실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지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판결이 있으면 모르되 아직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정하는 데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통 6개월 안에 끝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최장 180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더 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야당에서는 1월에 빨리 끝내라, 1월 말에 끝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0일이라는 것은 법이 규정한 법률용어로 훈시 규정입니다. 그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요망스럽기는 하지만은 심리가 덜 끝나서 재판소가 그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한다면 더 심리는 늦춰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장 180일 그래서 내년 한 5월까지는 대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게? 근데 소추안의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립 위반 안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확정이 필요 없었고 법률 판단만 남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주 어려운 과정이. 그럼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재판관님, 결정을 하실 때 여론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것이 미국의 탄핵 제도는 소추기관이 하원이고 결정기관이 상원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절차를 결정기관을 재판소인 헌법재판소에 맡겼기 때문에 여론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법과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되지 여론을 참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지금 촛불 민심이라는 게 탄핵이 될 때까지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에 가서 촛불 시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심리적 압박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법관으로서의 영향을 받아서는 법관이 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까지는 대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게? 근데 소추안의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중립 위반 안 하고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그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 확정이 필요 없었고 법률 판단만 남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사실 확정의 문제가 아주 어려운 과정이. 그럼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재판관님,
결정을 하실 때 예. 여론에 의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그것이 네. 미국의 탄핵 제도는 네. 소추기관이 하원이고 결정기관이 상원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네. 소추 사실이 예. 우선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해야 되고 네, 네. 그 사실이 확정된 다음 네. 그 사실이 탄핵 소추 가결에 충분한 사유인지를 판단하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네, 네. 그럼 사실 판단부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검사의 공소 사실은 네네. 검사의 의견일 뿐이지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 확정 판결이 있으면 모르되 네. 아직 그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서 무죄 추정을 받기 때문에 네네. 그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정하는 데는 매우 복잡하고 네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보통 6개월 안에 끝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최장 예. 180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더 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예. 야당에서는 1월에 빨리 끝내라, 1월 말에 끝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80일이라는 것은 네. 법이 규정한 법률 용어로 훈시 규정입니다. 그 내에 하는 것이 네네. 바람직하고 요망스럽기는 하지만은 네네. 심리가 덜 끝나서 재판소가 그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한다면 네. 더 심리는 늦어질 수도 있고 네. 그로 인해서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최장 180일 그래서 내년 한 5... 대통령께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한 가지 사실인데 네네. 이번에는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사실을 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궁금한 게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일종의 판결 같은 걸 내렸습니다. 그걸 네. 근거로 해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건데요. 네. 지금은 검찰의 그 기소를 다른 사람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같이 넣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요. 예.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결국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가장 관심일 겁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이상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시고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재판관님, 그 박근혜 대통령 오늘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 어떤 느낌이 좀 드셨습니까? 이러한 국가적 불행 사태가 예.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가의 불행한 사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런데 오늘 탄핵안과 2004년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죠. 내용적인 예. 면에서 말이죠. 예. 어떤 게 좀 차이가 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네. 그때는 소추 내용이 네.